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룸맘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와 같은 보통 엄마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육아를 하며 흔들림 없이 야무지게 자신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룸맘이 만난 엄마는 엘리쌤인데요. 저는 평소 엘리쌤의 딸, 이제 38개월이 된 지안이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아이가 밝고 정서가 안정적인 게 눈에 보일까? 그리고 그 와중에 생활습관, 인지, 놀이, 영어 발화까지 참 골고루 확장하고 발달하고 있기까지 하네 라는 게 보이고요. 엄마가 평소에 어떻게 키우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상에서 엘리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는 완전히 같은 육아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똘똘하게 육아를 하고 있는 육아 동지 엄마에게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참 많구나. 나의 육아와 아이의 기질을 고려해서 같은 전문가의 조언도 이렇게 각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구나 등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우맘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던 나만의 육아 방향이 있는 보통 엄마 엘리쌤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엘리쌤은 38개월 딸을 육아 중인 엄마이고요. 미국 명문대를 졸업했고 미술 전공을 할 뻔하다가 마케팅을 전공했고요. 출산 후 육아 중심 생활로 전환해서 현재는 육아맘 육아데디 대상으로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쌤의 육아 특징은 마이웨이 육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 발도르프 교육의 철학이 육아 일상과 놀이에 많이 녹아 있다는 거, 출산 직후부터 거침없이 엄마표로 이중언어 육아를 하고 있고 식습관, 배변 훈련, 놀이, 책 육아 등 옆에서 보기에 매우 편히 육아하고 있는 엄마로 보입니다. 말이 빠르고 텐션이 높은 것 또한 엘리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럼 엘리쌤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엘리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인터뷰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안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지안이는 일단 엄마인 제가 굉장히 옆에서 충분히 관찰하면서 봤을 때 조심성이 많은 아이예요. 조심성이 많은 아이지만 마음을 열면 굉장히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는 거를 많이 보여주는 친구예요. 네. 저희 이제 아이를 보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참 순하구나, 순하구나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데 이제 물론 아이인지라 아이 특유의 뭐 때, 짜증, 고집, 울기 뭐 이런 건 다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순한 편의 아이예요. 순한 편의 아이다. 엘리쌤은 이런 지안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사실 그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냐라는 질문은 항상 저는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싶다 얘기를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엄마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하고 밝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진부하고 제너럴한 그런 소망이 있고 한 가지 더 엄마로서의 바람을 추가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는 사람 또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 이런 아이로 키워주고 싶어요. 네. 저는 엘리쌤의 육아에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이 어쩜 저렇게 에너지 넘치게 애들하고 아이하고 잘 놀아줄까. 그리고 많이 봤죠. 제가 알기로 엘리쌤 평소에 밥도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데 어디서 저런 육아 에너지가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네. 뭐가 엘리쌤을 이렇게 육아를 지탱하는 힘일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Power of love. 사실은 저는 딱 이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네. 저는 제가 항상 체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모든 것의 전제로 깔고 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이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퀄리티가 저하되는 다른 활동을 줄이려고 많이 애를 써요. 네. 그래서 물론 인간인지라 정말 많이 실패하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잤을까 후회하면서 커피를 폭풍 드링킹하면서 육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날들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을 어디에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에 얼마만큼씩 분배할까 이거를 그 전날 한 번씩
조금씩 생각을 해요. 그 다음날 하고자 하는 활동.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두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에 해야 할 일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좀 바꿔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인지적으로 좀 넣고 싶은 부분, 발달상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부분 그런 걸 넣기도 하고 또 지안이가 좋아하는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런 거를 조금 넣고 그리고 철저히 제 그 투두 리스트에는 그냥 자유놀이라고 제가 써놔요. 자유놀이. 뭐든지 간에 지안이가 선택해서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의 확보. 이게 사실은 아이랑 하다 보면 엄마가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엄마가 끌고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경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네. 이제 아이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유놀이. 네. 지안이가 하고 싶은 모든 선택은 지안이 혼자 해서 끌고 나가는 네. 제가 다 맞춰주는 아. 그런 놀이 시간을 넣어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순서. 네. 그날 네. 똑같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지안이가 골라온 날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조금 더 개월수를 낮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한 0개월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뭐 돌무렵 정도까지 그때는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 엄마 주도로 그쵸. 시간들을 마련을 할 그쵸.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줬어요. 책 읽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말 걸어주고 사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지안이 언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정한 활동을 많이 해주자라기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상에 아이를 집어 넣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빨래를 개고 이런 거 할 때도 엄마 지금 옆에서 빨래 개고 있어. 이거 네. 지안이 티셔츠야. 지안이 바지야. 지안이 귀여운 기저귀야. 이런 식으로 말 걸어주고 보여주고 이제 네. 그런 일상생활 부분이 있고 네. 제가 워낙에 또 책육아를 하고 싶었고 엄마표 영어 이제 이중 언어를 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 이제 귀를 트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중언어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그쪽으로 먼저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쌤은 지안이가 돌이 되기 전부터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책육아를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엘리쌤은 왜 책육아를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또 처음부터 책육아를 할 때 영어 그림책도 거침없이 동시에 읽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가 궁금합니다. 책육아를 사실은 제가 선택한 이유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질 체력이라서 네. 몸으로 놀아주는 게 저는 상당히 힘든 엄마라 책만큼 사실 제 체력을 제일 적게 요구하는 건 없다라고 네. 처음엔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구나. 나중에 책육아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렇게 내가 목을 많이 쓰고 연기를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야 되니까 힘들구나 이걸 알게 되기는 했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고 뭐 뒤집기도 못하는 어린 아기 그냥 누워만 있는 아기 때는 그게 사실은 제일 엄마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육아를 시작을 했고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어린 아기한테 영어로 책을 읽어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모국어랑 혼동이 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지만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소신을 가지고 네. 다양하게 소리, 네. 귀를 트여주기 위해서 많이 읽어줬죠. 네. 맞아요. 연구 결과도 보면 네. 아이들이 8개월부터도 이미 언어 소리를 구분하죠. 한국어와 네. 영어로 구분을 해서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었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해왔었던 엄마 아빠들의 많은 검증된 스토리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또 워낙에 요즘 뭐 엄마표 영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신 이제 선배맘들의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네. 그런 게 참고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돌 전부터도 영어와 한국어를 많이 들려주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영어가 편하지 않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엘리쌤 같은 경우는 돌 전부터 영어 노출을 했었던 비중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영어를 훨씬 많이 썼어요.
일단 일반적인 대화는 제가 한국어로 많이 해줬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어 비중이 거의 한 8, 90%였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지안이는 지금 계속 한국에서 살고 주변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한국어 인풋은 계속 들릴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저 아니면은 영어 인풋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없다 보니 그러면은 이 소리의 차이를 구별을 확실하게 조금 더 빨리 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저는 한 8, 90%는 영어로 하자 하고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하지만 그래도 모국어가 기반이 되지 않은 영어는 그냥 모래성에 네. 쌓아진 집이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한국어 책도 이제 동시에 많이 읽어주려고 했죠. 네. 엘리쌤이 지안이에게 목표하는 이중 언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해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수준. 너무 모호하죠. 그러게요. 그런 거 없나요? 뭐 네. 몇 살 때 몇십 프로를 알아듣고.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는 이 목표 영어라는 건 어차피 장기 마라톤이고 저도 아직까지 공부해요. 아직까지 공부하고 새로운 표현을 듣고 까먹는 좀 고급 표현 같은 것도 저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망각의 성분이니까 잊어버려요. 저도 여기서 계속 아이하고 영어를 해서 제 영어 스킬을 다시 올릴 기회를 부단히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장기적인데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는 이거를 떼야 하고 언제까지는 이만큼은 해야 되고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네. 그 틀에 갇혀요.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나쁘다도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밑바탕은 그려야죠. 예를 들면 내가 영어가 이 레벨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 파닉스가 안 됐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전 단계에서 파닉스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네. 뭐 때 되면 다 해 하는 약간 그런 방임은 조금 차이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다만 이제 우리 애가 4, 5살이야. 근데 얘 아직도 파닉스를 못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거나 이건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어떤 4, 5살까지는 파닉스를 떼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영어로 나오는 모든 방송의 한 80%는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거보다 자연스럽게 충분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냥 평생 친구처럼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다시 그럼 이제 조금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할 때 엘리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엄마표 영어를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0~3세 시기, 지안이의 0~3세 시기를 통틀어서 어떻게 말하기와 책 읽기 등을 노출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일상을 엄마표로 가져가려고 큰 그림 틀 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안이 같은 경우는 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3단계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면 네. 사실 아주 어렸던 한국어 모국어 발화가 확실하게 폭발기가 오기 전에는 영어의 비중이 굉장히 컸고 네. 다양한 책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양한 책을 많이 가리지 않고 읽어줬어요. 아주 쉬운 글밥 뭐 단어 한두 개짜리부터 그림만 있는 책부터 좀 문장이 한 3-4줄 있는 책까지 가리지 않고 읽어주었다면 한 이제 18에서 24개월에서 아이의 모국어 발화가 확실히 트이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영어의 비중을 확 줄였어요. 모국어의 비중을 거의 한 40, 50%, 60%? 제 기준에서는 그게 많이 올린 거였어요. 왜냐면 워낙에 그 영어의 비중이 80, 90%였기 때문에 그만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어 일상 대화에서 영어만 쓰지 않고 한국어 대화도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아이가 기관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듣는 한국어에 제가 계속 추가를 해줘야 그게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써볼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엄마표 그 영어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대신에 이제 일상 회화에서는 영어의 비중을 많이 낮췄죠. 네. 2돌 좀 넘어서부터는 간단한 풀 센텐스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 시기부터는 살을 좀 많이 붙여주기 위해서 다시 영어의 비중을
높였어요. 네, 다시 영어의 비중을 많이 높이고 책의 내용이 예전에는 조금 더 단순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스토리가 조금 더 있는 책, 네, 약간 기승전결이 있는 책들을 이제 더 추가해서 이제 읽어주게 됐죠. 다른 세상의 호기심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네. 저도 뒤통수에 대고 읽어주는 책류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견뎌내시면 돼요. 그냥 안 들어도 그래 너는 듣지 마.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읽을 거야. 엄마가 so 읽는 much 거야. fun. 너무 재밌잖아. 다 읽었다 끝. 읽고 싶으면 너도 나중에 한번 같이 엄마랑 읽자. 이렇게 네. 그냥 엄마가 책을 계속 즐기고 계속 읽는구나. 이제 그 시기에는 아무리 뭐 무릎에 앉아서 같이 읽자 해도 읽나요? 아니죠. 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이거 만져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깨트리고 쓰러트리고 그렇죠. 그 시기를 이제 던지고. 존중을 해주면서 가는 그 책류가 기간을 맞아요. 보내고 나면 그쵸. 다시 오죠. 돌아오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앨리스 선생님은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큰 전집 같은 게 많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영어 면에 있어서는 영어 전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다 혹은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을 들게 그런 네. 느낌을 받거든요. 네. 영어 전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영어 전집은 네. 맨 처음에는 사실 저도 그렇게 엄청 오픈 마인드의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집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양이 방대하고 가격도 비싸고. 네. 근데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번째가 내가 이걸 과연 다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이 돈을 이만큼 썼고 이만큼의 양이 있는데 내가 또는 뭐 어떤 책들은 이제 센터 수업이 가능하려면 전집을 뭐 새 걸로 들여서 해야지만 이제 센터 뭐 방문 수업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거를 활용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너무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책이 제 눈앞에 있으면 저는 그게 부담이에요. 일단 책은 사실은 아이하고 책 육아를 할 때 책을 정말 잘 활용하려면 엄마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집 사실 그거 수백 건이 갑자기 왔다. 아무리 내가 박스 한 개만 뜯고 나머지는 베란다나 창고에 모셔둔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한쪽에 불편한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맞아요. 쌓여있을 때 네. 저걸 언제 다 읽어주냐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네. 그 중에서 몇 권이라도 내가 잘 읽어줬으면 그걸로 짐을 덜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수많은 전집의 모든 책을 아이가 좋아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좋아해주면 정말 대박치고 잘 구매하셨어요. 박수를 쳐드릴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제가 네. 활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담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더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 네. 이 돈을 더 다른 네. 제 가치관에 맞는 쪽에다 써야 되겠다라는 저만의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집을 추천을 크게 드리진 않았어요. 제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 전집 어때요? 저 전집 어때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드린 게 하나가 있긴 했는데 조금 다른 거에 비하면 소전집이었고 네. 약간 지안이의 영어 발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연습에 약간 이제 물꼬를 트고 조금씩 너치를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드린 거는 있기는 합니다. 넛지를 준다는 게 뭔가요? 너찌를 준다는 거는요. 네, 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네. 아주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네. 그런 아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 책을 네. 보여주고 네.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네. 그럴 때 한마디씩 제가 던져주고 네. 아이로 하여금 한번 따라해보게 하는 네. 그런 너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네. 하는 넛지를 예. 말씀하시는군요. 엘리쌤의 이중언어 육아 이야기, 발도르프 놀이 이야기, 배변 훈련과 식습관 등 일상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쌤의 영어 그림책 읽기 시연이 보너스 영상으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은 The Watermelon Seed 어떻게 재미있게 포인트를 살려서 읽을 수 있는지 부분 조금 보여드릴게요. The Watermelon Seed by Greg Pizzoli. I love watermelon. Chomp, chomp, chomp. It's the best. Ever since I was a teeny tiny baby crocodile,
It's been my favorite. Jump. Jump, jump. Slurp. I like it for breakfast. I like it for lunch. I like a big salty slap for dinner. And I love it for dessert. I love watermelon. Gulp. Uh-oh. I just swallowed a seed. I don't want to be in a fruit salad. Somebody, please help me. Burp. Oh, here's the seed. That was too close. No more melon for me. Never again. Well, maybe just a teeny tiny bite. Jump, jump, jump. The end. 잠자리 독서의 클래식이죠. Good Night Moon. 구절구절 조금 읽어드릴게요. Good Night Moon by Margaret Wise Brown. Look outside the window. I see a beautiful moon and the twinkling stars. Good night, moon. In the great green room, there was a telephone and a red balloon high up at the ceiling and a picture of the cow jumping over the moon. And there were 3 little bears sitting in chairs. Could they be Mama Bear, Papa Bear, and a baby bear? Maybe. And 2 little kittens. Meow, meow. And a pair of mittens. And a little toy house. And a young mouse. Can you find a little mouse over here? I found you, a young mouse, over here. And a comb, and a brush, and a bowl full of mush. Good night, light, and the red balloon. Good night, red balloon. You want to say good night? Good night, bears. Good night, chairs. Say good night. Good night. Sleep tight, little bears. See, the bunny is saying good night. Good night to little bears over here. Good night, kittens. Meow. Good night. And good night, mittens. Good night, little house. And good night, mouse. Squeak, squeak, squeak. Good night, comb, and good night, brush. Good night, nobody. And good night, mush. And good night to the old lady whispering hush.